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역 화폐 캐시백 축소를 두고 지역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인천 이음카드는 7월부터 캐시백이 5%로 줄었죠. 이에 대한 영향인지 7월 인천 이음카드 결제액이 월 평균과 비교해 대폭 감소했습니다.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캐시백 축소는 이미 박남춘 시정부 시절부터 예견됐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발하며 정치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는 캐시백 논쟁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임지훈 인천시 의원 그리고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7월 이음카드 결제액이 줄은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그동안 50만 원 한도에서 10% 캐시백을 돌려주던 이음카드가 이제는 한도가 줄어서 30만 원 5%로 캐시백 비율을 줄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자 이제 결제액이 무려 20%가량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네. 즉 50만 원치 이용하면 5만 원을 돌려받던 구조에서 이제는 30만 원을 이용해도 15,000원을 돌려받는 구조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이 느끼는 체감하는 수준은 상당히 크다. 혜택이 많이 줄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시민들의 불만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일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역시 뭐 이음카드가 많이 줄었다. 그리고 뭐 이용하는 사람 아쉬움,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이게 비단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 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줄어들게 되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지금 지역 화폐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역단체로 볼 때는 뭐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10% 캐시백 비율을 잠정 중단을 한 상태고요. 또 뭐 경북 경주시라든지 그리고 경기도 화성이라든지 용인시 같은 경우는 캐시백 비율을 잠정 중단하거나 아예 10%에서 한 자릿수 6%로 지금 줄인 상황입니다. 뭐 광주시라든지 화성시 같은 경우는 단체장이 또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뭐 인천과 좀 다른데요. 이처럼 지역 화폐에 대한 혜택 축소가 정당 간 여야 간의 뭐 이런 정책 대결에 삼을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비 축소에 따르는 지방 재정에 대한 이제 부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주요한 원인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7월부터 캐시백 한도가 기존 10%에서 5%로 줄면서 사용액도 덩달아 이제 준 것으로 보이는데 유정복 시장은 캐시백 하향은 이미 전임 시정부 시절부터 이제 결정됐던 사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인천 이음카드는 현재 234만 우리 인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말로 인천시의 공공서비스 사업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중소상인들 그리고 인천에 계시는 상인들한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정복 시장 들어오면서 축소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만과 항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판 또한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유정복 시장이 SNS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이 전임 시장이 축소 결정을 했던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를 들은 거는 예산이 이미 이제 소진이 다 됐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축소를 이미 결정을 했던 내용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이 인천 이음카드가 생긴 게 2019년부터 2022년 본예산까지 그동안의 본예산의 전체 예산을 반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부 예산을 반영하고 또 회원수가 늘어나거나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추경이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축소를 이미 결정했다는 내용은 맞지 않는 내용이고 또 이미 유정복 시장 말에 의하면은 박남춘 시장이 동의를 했거나 결재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도 맞지 않는 게 지난 6월 때 박남춘 시장 당시 박남춘 시장이 이 담당 부서인 일자리 본부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 내용을 저희가 잠깐 이렇게 읽어드리면요. 코로나19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시민들께 도움되도록 인천 이음 캐시백 규모를 10%를 유지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정복 시장이 주장한 전임 시장이 이미 결정을 했다는 내용은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저희 인천시의 민주당 의원 14명 전체가 그런 사실을
우리 시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시장은 유종복 시장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시민들의 불판과 불만과 비판이 있더라도 현재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전임 시장께 그런 사업을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저희 현재 시장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예산 문제는 이제 박남춘 전 인천시장도 이제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할 텐데 그렇다면 박남춘 전 시장이 당선됐다면 캐시백 축소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당시 지금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시장으로서 이 재정에 대한 문제를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시민들을 위한 만족도 높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네. 또 시장이 만약에 그런 축소를 동의를 했다면은 6월달에 그런 이 부서에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박남춘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했을 때 저도 이제 의원으로서 일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박남춘 시장과 의회의 소통은 굉장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의회하고 협력 그리고 소통 그리고 합의를 같이 이끌어냈거든요. 또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었고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안이 있었다면 이 박남춘 시장이 우리 의회와 소통을 안 했겠냐라는 것도 저희들이 반문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종복 시장은 인수위 과정에서 이제 정부 예산이 다 소진된 만큼 이미 캐시백 축소는 예고돼 있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도영 교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앞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형식적으로 보면은 유종복 시장이 말대로 이제 박남춘 전 시장 때 전결이든 네. 행정부 시장 전결이든 뭐든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어서 이제 박 시장 당시에 캐시백 축소에 대해 결정된 것은 맞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제한 날이 6월 20일이기 때문에 민선 8기가 시작하기 전 아니겠습니까? 네, 직전. 유 시장 입장에서는 이 점을 특히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유 시장이 또 당선자 신분이었었고요. 단시 그렇죠. 인수위가 가동됐던 상황이었었습니다. 네네. 그것도 시집행부, 그것도 행정부시장, 완연근 행정부시장도 스타일도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당선자와 인수위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자신이 임의대로 했다라고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렵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위에서 이제 캐시백 비율 축소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종복 시정부가 충분히 이 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거를 일정 부분 동의한 결과라고 봐야지 이거를 전임 시장 정부에 돌리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시민들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이음카드 결제액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영내 소비가 줄었다고 봐야 할까요? 그럼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음카드 결제액이 줄었다는 건 인천 시민들이 이음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이것을 바로 영내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지역 화폐가 외부로 소비 유출하는 걸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감소한 이음카드 결제액이 바로 영내 소비가 줄고 그만큼 여기에 소비가 늘어났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반비례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좀 다소 무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최근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 인상 등 소비 심리가 위축된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인천에서 소비가 소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혜택이 줄었기 때문에 이음카드 사용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굳이 이걸 꼭 밖에서 역 외에서 소비했다라고 단정 짓는 것도 무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지역사랑 상품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제 가맹 등록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가맹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한 86% 정도만 직접 이제 가맹 등록을 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이음카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평상시에 이용하던 주유소에서 이음카드 결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7월달 어느 순간부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이 주유소는 이제 혜택이 없어졌나 했는데 이제 가맹 등록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부득이하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데 있었는데 이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음카드 결제액이 줄었다. 그래서 꼭 여기에 소비가 늘고 영내 소비는 줄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역 화폐의 캐시백은 시민들에게 매력적인데 문제는 재정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이 깎인 상황에서 캐시백을 축소하지 않을 시에는 이제 인천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캐시백 요율을 10%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어떻습니까? 이음카드 캐시백 사업은 정말 좋은 정책 사업입니다. 말씀드렸지만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34만의 회원, 우리 인천 시민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공공사업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인천 이음카드 캐시백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여기에 소비를 차단하고 우리 역내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이 경제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네. 이 경제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지난 2020년도에 행정연구원에서 발표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 경제적인 효과가 3,560억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야말로 전국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지역화폐 사업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효율을 3%니 5%니 10%니 이건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네네.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우리 시민들께 재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한 이후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들이 동의를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선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1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0%를. 네. 그럼 적정요율 물론 시민들과의 합의, 의논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적정요율은 10%로 본다고 보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반대로 부천시의 경우는 인천과 반대로 캐시백을 1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천시는 지역화폐 정책을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조용익 시장은 코로나 위기가 제대로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코로나19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 아니냐. 그만큼 지역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지역 화폐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지역 화폐를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다른 지자체들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부천페이가 출시한 지 한 3년가량이 되는데요. 상반기 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 결과 소비자들은 100% 만족을 했고요. 자영업자들은 부천페이가 매출 증대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응답하는 이제 부천 시민들,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천시 입장에서는 이를 놓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는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추경으로 더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청년 기본소득이라든지 교통비, 산후 조리비 등 주요 정책을 부천페이로 지급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게 조 시장의 지금 보관입니다. 특히 조 시장은 여기서 더 한 발 더 나아가서요.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이죠. 스마트 시티패스 마일리지를 그걸 이제 지역화폐로 전환을 해서 부천페이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오히려 지역화폐 정책을 더욱 이제 활성화하겠다는 게 바로 지금 부천시 입장입니다. 네, 그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겠지만 중앙 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건 부천시도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네. 앞서 추경 말씀 주셨는데 부천시 재원 마련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부천시가 4월달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부천페이에 대한 이제 일반 네네.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 98억을 지금 마련을 했었는데요. 네네. 앞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더 정책은 늘리는데 과연 이게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재정 부담이 소요 수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지금 절반가량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내년에 더 줄이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천페이의 발행액을 보게 되면요. 지난해 발행액이 3,431억 원가량이 됩니다. 이는 2020년이죠. 2023억에 비해서 69%나 지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킨 건데요. 이걸 뺄 경우에는 일반 매출액 기준으로 하게 되면 73%나 지금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가입자 수라든지 누적 결제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부천 시민 중 2명 중에 1명 이상이 부천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비가 줄어든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부천시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 재정에서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결국 부천시에 있는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을 줄여야 되겠죠. 그쵸. 줄이고 이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 좀 줄이고 나서 그만큼에 대한 재정 부담을 이제 지역화폐에다 투입할 수밖에 없다. 다소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지속 중인 가운데 인천시도 8월까지 인천 이음에 대한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죠. 어떻습니까? 네네. 지난 7월 초에 이 담당 부서인 일자리 경제본부장이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네. 기자 간담회 내용이 이음카드 재정 보완은 8월 말까지 확정을 하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또 부서로부터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부서 역시 8월 말까지 이 확정을 짓는데 현재 인천연구원에서 준 자료 이 회계정산 용역 플러스 그리고 지역의 군구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 의견을 토대로 하고 또 중앙정부의 예산의 지원에 따라서 이 확정을 하겠다는 의견인데 아마도 제도 보완이 조금 있을 수는 있으나 네네. 큰 틀에서는 뭐 이음카드는 그대로 지속하는 걸로 이렇게 예견돼 있습니다. 네. 그 개편안에 대해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논의 중인 내용은 있나요? 현재까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네. 내용은. 알겠습니다. 8월 개편안에서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예상되는 안이 있을까요? 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기존에 5%를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과거 사례죠 10%로 다시 상향해서 회계하느냐, 아니면은 제 3의 대안을 만드느냐, 뭐 이 정도로 좀 국한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인천시 입장은 뭐 군구 의견을 청취를 한 다음에 지금 정부 지원 예산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 지원 예산이 지금 줄이고 있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10%로 회계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시민들의 불만, 반발이 지금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릴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캐시백 비율을 아예 줄이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네. 최소 5% 캐시백 비율은 뭐 유지하지 않을까라 생각이 되고요. 당초에 이종복 시장이 공약사항이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음카드 체계를 뭐 개편을 하겠다. 소상공인 그렇죠.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 제3의 대안 형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어떤 절충한 형식으로 개편안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정부 기조와 개를 같이 하지 않을까. 점점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내년이 되든지 이렇게 되면은 점점 더 지역화폐에 대한 비용은 줄어들지 않을까. 뭐 더 2%로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뭐 광주시 사례처럼 아예 뭐 잠정 중단하는 사례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지훈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10% 유지 어려울까요? 뭐 정책은 시장 의지에 달려 있죠. 네. 좋은 정책은 유지하는 게 맞고요. 지금 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시민들 반응이라든지 만족도를 봤을 때는 이음카드 캐시백 사업은 정말로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재정적인 이 문제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추경을 통해서 다시 하면 축소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기존에 2019년, 20년, 21년 했던 것처럼 필요한 만큼 다시 추경을 재원을 마련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 10%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만약에 이 부서에서 그런 요구안을 부서에서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면 의회와 협의를 하고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또 의회와 또 소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 보고 받은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확장할 그럴 계획은 없다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10%를 다시 상향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캐시백을 서서히 낮추면서 이제 시민들이 인천이음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착륙하길 바라는 이런 반은 인천 시민단체의 어떤 바람이기도 했는데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게 캐시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런데 늘 정치권에서는 지역경제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예산은 줄여버렸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책을 더 늘려달라는 요구를 해서 그런 요구에 맞춰서 우리 인천 시민들의 기대에 만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